고혈압 가이드라인. 이번 시간은 고혈압 치료 지침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인 영국, 미국, 유럽의 고혈압 치료 권고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 권고안은 연구 성과나 해당 지역 국가의 역학적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으며 자국의 고혈압 환자 특성을 고려해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고혈압학회에서는 스프린트 스터디의 결과를 반영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에 80mm 머큐리로 더 엄격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를 국내에 반영할 경우 정상이라고 판단됐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로 진단될 것이고,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내 고혈압 학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권고안은 무엇이고 고혈압 권고안의 개정안이 발표되는 경우 중요하게 참조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권고안의 특징, 고혈압 진단 기준, 약물 치료 기준, 약제의 선택과 병용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권고안의 역할.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심부전을 포함한 다양한 심뇌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국가 사회적인 규모에서 국민보건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진단, 평가, 치료를 통하여 보건 증진을 목표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치료 권고안은 개별적인 수치가 아니라 심혈관 위험도에 근거하여 1차 의료 입장에서 고혈압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표준적이고 근거 중심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고혈압 권고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권고안은 혈압을 중심으로 치료가 계획되고 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최신의 권고안은 혈압과 더불어 심혈관 위험인자 및 표적 장기 손상 및 동반 질환 등을 종합하여 전체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의거하여 치료 계획과 전략 수립을 제시합니다. 저중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약물 치료의 시점이 달라지고 환자의 동반 질환 등 임상 특성에 따라 약제를 차별적으로 선택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중요한 고혈압 권고안 중 한국, 영국, 미국 및 유럽 심장학회 권고안이 많이 참조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권고안은 공공보건의 입장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권고안은 단순한 경험적 치료가 아닌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서 치료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고혈압 권고안 개정안을 참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고안이 개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항목의 변경 등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겠으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권고안의 변경은 해당 국가의 고혈압 관련 역학의 변화, 예를 들면 고령, 성별, 생활 패턴 등의 변화와 관련되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심장학회 콜레스테롤 치료 지침의 변경은 그로 인하여 같은 집단의 심혈관 위험도가 다르게 평가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미국 고혈압 권고안이 개정된 이후 국내 언론 기사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대서특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근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낮으며 고혈압 이외의 동반 위험인자의 차이로 인하여 대한고혈압학회는 미국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고혈압 진단 기준, 치료 시작 기준, 목표 혈압의 변경이 제일 중요한 개정안의 내용이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근거가 되는 위험도 평가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참조할 때에는 심혈관 위험도 평가 대상 인구 집단의 역학적 변화 및 근거가 되는 논문 자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변화 요인 파악, 고혈압 진단 기준의 변경, 혈압 측정 방법의 변경, 치료 시작 기준의 변경, 단순 고혈압과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목표 혈압의 변동 여부 및 1차 치료약제의 변화 및 병용요법 알고리즘의 변화 및 각각의 변경의 근거가 되는 논문을 포함한 의학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심내혈관의 질환 발생이 제일 낮은 혈압군을 제시하고 혈압 증가에 따른 이완율, 사망률 등을 고려하며 정의합니다. 고혈압 발생 이전 시기에 치료적 생활 습관의 교정과 더불어 약물 치료의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기본값입니다. 각각의 권고안은 인종, 민족, 국가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 집단의 역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고혈압 기준의 변동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및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과거와 변동 없으나 성인에서 고혈압 기준을 수축기 혈압 13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이전 기준보다 각각 10mmHg를 낮추었으며 미국 유해 나라의 고혈압 기준보다 상당히 강화된 기준으로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강화된 고혈압 기준과 더불어 가정혈압 및 활동혈압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수준의 혈압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 유럽 심장학회, 고혈압학회 이후에 나온 유럽 가이드라인은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고혈압 기준을 기존의 140에 90mm/Hg 초과로 유지해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혈압 기준으로 성인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으며 고혈압을 3단계로 분류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9mm/Hg 및 이완기 혈압이 84mm/Hg 이하로 정의하였고 적정 수준의 혈압으로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이면서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높은 정상 범위로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혈압 범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진료실 측정 혈압뿐만이 아니라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으로 측정된 고혈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2019 영국 국립보건원 권고안에는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 진단을 확정하기 위하여 24시간 활동혈압 검사 시행을 권고하며 고혈압 진단 시 필수 검사로 제시하였습니다. 1기 고혈압은 진료실 혈압이 140에서 90mm/Hg 이상이거나 가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 검사에서 주간 혈압이 135에서 85mm/Hg 이상으로 정의되며 2기 고혈압은 진료실 혈압 160에서 100mm/Hg 이상 또는 가정혈압 또는 24시간 활동혈압 검사에서 주간 혈압 150에서 95mm/Hg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3기 고혈압 또는 중증 고혈압은 진료실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20mm/Hg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한국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유럽 권고안과 유사한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유럽의 적정 수준의 혈압이 한국 권고안에서는 정상 혈압으로 제시되었으며 3기 고혈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 권고안의 정상과 높은 정상이 각각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2013년 진료지침의 고혈압 전 단계 1, 2에서 변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혈압 및 24시간 활동 혈압에 따른 고혈압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으며 유럽과 동일합니다. 고혈압 표적장기 손상 및 심혈관 위험도.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적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구체적인 목표이며 특히 고혈압 진단 시 표적장기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2차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각 권고안마다 다양한 표적장기 손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포괄적으로 서술합니다. 유럽에서는 표적 장기 손상이라고 불리던 것을 이번 가이드라인부터 하이퍼텐션 미디에이티드 올간 데미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상술하는 장기 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 환자에서 맥압 60mm 머큐리 이상, 심전도 검사에서 좌심실 비후 또는 심장 초음파에서 좌심실 비후 소견, 경동맥 두께 0.9mm 초과 또는 죽상반의 존재, 발목 상완지수 0.9 미만, EGFR이 30에서 60mm per mini per 1.73 제곱미터로 감소된 만성 콩팥병, 미세 알부민뇨 등이 해당됩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신질환은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파행 또는 괴사가 동반된 말초동맥 질환, EGFR 30mm per mini per 1.73 제곱미터 미만의 만성 콩팥병 또는 단백뇨, 진행성 망막증 등이 해당합니다. 유럽 권고안은 만성 콩팥병 4에서 5기를 심뇌혈관 질환과 동격의 분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위험도 평가와 약물 치료 시작 기준. 2017 미국 심장학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정상혈압에서는 적정한 생활습관 유지를 권고하며 매년 혈압검사를 권고합니다. 혈압상승군에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측정을 권고합니다. 1단계 고혈압에서는 임상적 심뇌혈관 질환이 없거나 또는 10년 예측 심혈관 위험도가 10% 미만인 경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재평가를 권고하거나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되거나 10년 예측 심혈관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 생활습관 교정과 더불어 약물치료 시작을 권고합니다. 2단계 고혈압 환자는 생활습관 교정과 더불어 약물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료지침은 강화된 혈압 기준과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동반 여부 및 10년 예측 심혈관 위험도를 기준으로 약물 치료의 시작 기준이 좀 더 단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기준으로 인하여 미국 내 고혈압 유병률은 46%로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다음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에 따른 치료 방침을 플로우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혈압이 정상일 경우 생활 습관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종료하고 1년 뒤에 다시 평가합니다. 혈압이 130에 80mm 머큐리 미만인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하고 3에서 6개월 뒤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1기 고혈압, 즉 140에 90mm 머큐리 미만인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하고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또는 10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2기 고혈압, 즉 140에 9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목표 혈압에 도달한다면 3에서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약물 수용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약물 치료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018 유럽 고혈압 심장학회에서는 시스테매틱 코로너리 리스크 이볼루에이션 시스템에 따라 10년 심혈관계 위험에 따라 환자들을 매우 고위험, 고위험, 중간 위험, 저위험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질환이나 표적 장기 손상이 확인되는 환자들은 고위험 이상으로 분류되고
스코어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모든 환자들은 스코어 점수를 계산해서 심혈관계 위험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분류와 심혈관계 위험인자, 표적 장기 손상, 주요 질환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고혈압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나눠 치료 전략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을 고려하여 혈압의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기 고혈압 이상은 모두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1기 고혈압 이상은 고위험 이상인 경우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생활요법부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정상혈압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매우 고위험 환자들은 바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9 나이스에서는 80세 미만 성인에서 1단계 고혈압이면서 무증상 표적 장기 손상, 심혈관 질환, 심질환, 당뇨병 또는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2단계 고혈압 환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약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은 유럽 고혈압학회 권고안과 비교적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혈압의 단계와 위험인자에 따른 치료 전략에서는 유사하나 2기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생활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유럽과는 달리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이 동반되어 있는 2기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설정된 목표 혈압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인자가 당뇨병 이외에 2개 이하인 1기 고혈압이나 2기 고혈압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라도 10년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저위험군 또는 중위험군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혈압과 고혈압 치료약물. 목표혈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의 교정 또는 약물 치료가 병행할 필요가 있는 심혈관 위험도가 있는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이 경우 적절한 목표혈압의 설정은 심혈관 질환 이완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권고안은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군과 고혈압과 동반된 중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목표혈압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는 동반 질환에 따른 예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1차 목표를 140에 90mm 머큐리 미만으로 잡고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추가로 130에 80mm 머큐리 미만 정도 또는 그 미만을 목표로 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경우 처음부터 수축기 혈압 120에서 129mm 머큐리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환자인 경우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mm 머큐리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은 모든 환자에서 가능하면 80mm 머큐리 미만을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1기 고혈압인 수축기 130에서 139에 80에서 89mm 머큐리 환자는 먼저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10년 위험도가 10% 미만인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평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10년 위험도가 10%가 넘는 경우 혈압 강화 약물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혈압 목표치는 당뇨, 만성 신질환, 심부전, 안전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2차 예방, 말초동맥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의 여부에 관계없이 130에 80mm 머큐리 미만이라는 타 권고안보다 낮은 혈압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 나이스에서는 80세 미만에서 140에 90mm 머큐리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80세 이상의 초고령에서는 150에 90mm 머큐리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노인 고혈압, 당뇨병,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만성 콩팥병 등의 상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사용에 있어 약제 작용 기전에 따른 약제를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베타 차단제의 경우 영국, 미국에서는 1차 약제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용요법과 관련하여 병용이 권고되는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으며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병용은 모든 권고안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 유럽 고혈압 심장학회에서는 혈압 약제에 따른 고혈압 약제의 특성보다는 혈압 강화로 인한 임상적 이득이 중요한 고혈압 치료 무작위 전향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모두 1차 약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동반 질환 여부에 따라 선호되는 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도의 혈압 상승과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경우 단일 약제 사용 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증량, 약물 변경 및 이후 최고 용량으로 증량과 병용을 권고하나 초기 혈압이 높으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는 2가지 약제로 초기부터 병용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건 뉴스입니다. 2017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1차 약제로 사이아자이드 또는 사이아자이드 유사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칼슘 차단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2차 약제로 고리형 이뇨제, 알도스테론 차단성 이뇨제, 베타 차단제, 레닌 차단제, 알파 차단제, 혈관 확장제의 병용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베타 차단제가 1차 약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 목표보다 20에서 10mm 머큐리 높은 환자들, 즉 150에서 90mm 머큐리 이상인 환자들은 처음부터 병용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압 약제에 따른 고혈압 약제의 특성보다는 혈압 강화로 인한 임상적 이득이 중요한 고혈압 치료 무작위 전향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모두 1차 약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동반 질환 여부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전과 바뀐 점은 미국처럼 병용 요법을 처음부터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레닌 안지오텐신 블로커 플러스 사이아자이드 이뇨제 또는 칼슘 차단제의 병용 요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는 단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지침입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를 1차 약물에서 제외하고 2차 약물로 분류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와 나이를 기준으로 약을 권고하고 있는데 당뇨가 있거나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라스 차단제를 먼저 권고하며 55세 이상이면서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칼슘 차단제를 권고합니다. 2015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전환효소 계열 차단약제,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를 1차 약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용요법으로 라스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 라스 차단제와 이뇨제, 칼슘 차단제와 이뇨제 병용 조합은 우선 권장되며 라스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1차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으나 가능한 병용요법으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권고안의 역할, 고혈압 진단 기준, 고혈압 표적장기 손상 및 심혈관 위험도, 목표 혈압과 고혈압 치료 약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 권고안은 근거 중심의 의학을 기반으로 하며 임상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1차, 2차 예방을 위해 적절한 치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발됐지만 타 국가의 지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mm 머큐리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 머큐리 이상으로 정의되나 최근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축기 혈압 130mm 머큐리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 머큐리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표적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구체적인 목표이며 특히 고혈압 진단 시 표적장기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2차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140에 90mm 머큐리 미만으로 조절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